자, 이번 시간 안녕하세요. 사람 디자인 예스 뷰티스쿨 김지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미용 이론 그 중에 미용 도구 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도록 할게요. 자, 미용용구라고 한다고 하면 미용용구는 미용용품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미용기기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 도구라고 한다고 하면 미용 도구에는 빗, 브러쉬, 가위, 레이저 아이론, 컬, 로드, 헤어핀, 클립, 롤러 저희 친구들이 다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단지 이 용어들이 조금 이렇게 그 회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다 썼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자, 빗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컴이라고 하고 우리 친구들 커트를 하고 나서 정갈하게 빗고 빗어주기 위해서 드라이를 한 모양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주게 하는 그 동작들을 우리 친구들 선생님 뭐라고 했나요? 컴 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컴 아웃. 그 콤이 뭐냐면은 빗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콤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빗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형광펜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데, 그 빛의 기능 등을 본다고 하면 두 발을 정발. 자, 정발이 뭘까요? 정갈하게, 바르게 빗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발하다. 정결, 뭐 이런 것 똑같죠? 커트 시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빛의 기능은 뭐예요? 빛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빛의 빗질을 통해서 그리고 빛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커트를 할 때도 빛의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웨이브 링콤이라고 했어요. 자, 링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웨이브가 잘 나올 수 있게끔 가지런히 빗질을 해서 만들어낸 걸 링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아이론 사용 시에 두피 보호. 자, 아이론 어떨까요? 우리 지금 보통 우리 친구들 고데기 아이론 사용하죠? 아이론 사용할 때 이 브러쉬의 위치가 어딜까요? 아이론을 갖다 댄 그 앞에다가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강한 열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겠죠. 그리고 모발 내 오염 물질과 비듬 제거. 그리고 디자인, 오염 물질과 비듬 제거 뭐다? 브러싱. 저희 빗으로 두피 관리할 때 브러싱 해줘서 들떠있는 어떠한 그 비듬이나 모발 내에 두피 내에 있는 오염들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디자인 연출 시의 쉐이핑. 디자인 할 때 이 쉐이핑은, 그러니까 디자인 연출 시에 이렇게 그 쉐이핑해서요. 연출 시에 필요할 때는 빗질을 넣어서 커트 깎아내고 이렇게 면도 낼 때 이렇게 쉐이핑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헤어 다이에 이용이 된다. 헤어 다이 뭘까요? 헤어 컬러를 염색을 한다거나 탈색을 할 때 이용되고요. 자, 두발을 액세서리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액세서리 어때요? 우리 저번 시간 역사 시간에 통일신라에서 어떻게 빗으로 꽂아서 연출을 했고 액세서리처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에 어떨 때 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빗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빗살. 빗살 전체가 이 빗살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 이걸 빗살을 이야기를 하죠. 얘 어떻다? 전체가 가늘어야 된다. 간격이 균등하게 나열된 것이 좋습니다. 빗살 끝은 어디일까요? 빗살 끝. 빗살 끝 여기, 요렇게. 여기. 자, 우리가 브러쉬를 빗을 때에는 모발만 빗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피도 빗을 수 있고, 너무 뾰족하거나 아니면 둔탁한 거는 효과가 떨어진다. 빗살 뿌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빗살 뿌리. 자, 빗살 뿌리 여기 이 부분은 동그스름한 것이 좋다. 자, 이게 뿌리가 둥그스름한 게 아니고 네모이거나 세모이면 어떨까요? 자, 두피에 스크래치를 내서 상처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빗등을 한번 볼까요? 빗등은 전체적으로 삐뚤어지거나 휘지 않아야 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막히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빗의 소독 방법이나 취급 방법. 그러면은 그 브러쉬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사용 후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빗은 소독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자비소독. 자비소독이 무엇이냐면 끓여서 네, 끓여서 100도에 팔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얘를 담가서 하는데 자, 이때 브러쉬가 플라스틱 소재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자비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끓여서 100도씨로 하기 때문에요. 우리 젓가락처럼 이런 쇠로 된 것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라스틱이나 그러한 도구들은 어떻게 취급을 하냐? 증기소독이나 자비소독은 피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누울 수 있고 그 증기소독은 그 따뜻한 열 증기로 하기 때문에 뭐 쇠는 상관이 없지만 브러쉬 중에 거의 우리는 뭘 사용해요? 플라스틱. 이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크레졸수, 석탄수, 포르말린수, 역성비누, 자외선으로부터 그렇게 부패되지 않고 얘가 뭐 어떠한 부피를 줄이게 만들다거나 이런 마모되는 일이 없게끔 빛의 변형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소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소독 후에는 물로 헹구래요.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건조한다. 브러쉬는 다양한 쓰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염물질이 어떻게 묻혀 있을지, 붙어 있을지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한 다음에 꼭 건조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소독한 것과 소독하지 않은 거는 다른 용기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리고 손님 1인에게 사용했을 때 1회씩 사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되어는 있지만 물론 우리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브러쉬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자외선 소독기나 또 사용한 다음에 소독기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발 흐름 매끄럽게 할 때 고운살이 된 세트빗을 사용한다. 빗살이 아름답게 매만질 때는 고운살로 사용을 해라 라고. 그 다음에 엉킨 두발 있을 때에는 고운살. 아까 우리 보셨죠? 네. 고운살, 촘촘한 거, 얼레살, 엉성한 거. 자, 근데 지금 두 발이 엉켜 있는데 고운살로 빗었다가는 아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빗살은 얼레빗으로 네, 두피 쪽까지 빗질을 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저희가 처음 오자마자 브러싱 먼저 하는 이유가 두피의 모양을 살피는 겁니다. 두피가 저마다 되게 둥근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울퉁불퉁한 이런 높낮이가 다른 두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빗끝을 두피를 따라서 두상을 따라서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분의 이 손님의 두상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맨 처음 왔을 때 그렇게 해서 브러싱을 통해서 두상을 체크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자, 브러쉬를 보도록 한다고 하면 브러쉬의 종류는 자, 헤어 브러쉬, 드라이용 브러쉬, 업스타일 할 때 쿠션 브러쉬, 돗목 쿠션 브러쉬, 메이크업 브러쉬는 뭐 요런 마스카라, 뭐 섀도우 뭐 있겠죠. 그 다음에 네일용 브러쉬는 포크 아트, 아크릴, 아트용이 쓰는 브러쉬, 롤 브러쉬는 헤어 드라이 할 때, 우리 보편적으로 지금 블로우 드라이 할 때 쓰는 이런 브러쉬를 원형 헤어 드라이 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브러쉬를 선택을 하는 방법 뭘까요? 탄력 있어야 되고 털이 촘촘히 박힌 자연 강모로 만든 것이 좋대요. 연모가 아니고 자연 강모입니다. 탄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의 털을 만든 브러쉬는 정전기가 발생해서 모발 손상에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돼지 털이나 고래 수염 털을 거의 보통 우리는 보기 돈모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좀 가격도 그렇고 괜찮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럴 경우는 정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모발 손상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나일론 비닐계의 브러쉬는요. 또 이거는 정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정전기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종류들을 본다고 하면 댄맨 브러쉬 열에 강합니다. 그리고 텐션 볼륨감. 자, 댄맨은 열이 강하고 텐션과 볼륨감을 주는데 사용을 하고요. 롤 브러쉬는 롤 웨이브 생각하시면 되시고 스켈톤 브러쉬는요. 샴푸 후나 남성의 머리를 말릴 때 엉킴 방지하는 마무리용입니다. S자 브러쉬 어때요? 바람머리 같은 방향성 헤어스타일 정도인데 보통 보면 S자 브러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두피 뿌리 살릴 때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브러쉬의 손질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늘에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 제품일 경우에는 털이 심어진 곳에 이 물이 침투하게 되면 내구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된다. 썩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세정 후에는 털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말려주세요. 세정 후에는 소독 장에 보관을 하는데 브러쉬도 쓰고 난 후에는 거기 묻어있는 오염물질 머리카락이든지 아니면 어떤 비듬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루성 피부 두피를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브러싱을 할 때 상당히 좋지 않은 것들이 거기 브러싱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질한 후에는 항상 그 그늘에 그리고 제일 편한 게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두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 시저라고 하죠, 저희가. 자, 가위는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커트를 할 때 가위를 이렇게 오른손 쭉 넣죠. 그러면 자, 오른손 손가락 거리 소지가 들어오겠죠. 새끼 손가락. 약지환이라고 한다면 우리 네 번째 손가락이 거기 동그란 환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양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는 뭐가 올까요? 엄지죠. 엄지환. 엄지가 들어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위를 딱 넣었을 때는요. 저희가 표준 가위 방법은요. 이 네 개의 손가락은 가만히 있고 엄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지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네 개의 손가락 있는 이 부분 어디? 정인이다. 움직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있는 곳은 어디다? 동인이다 라고 해서 얘는 움직이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날끝. 그리고 선회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얘는 피벗 포인트처럼 우리 중간에 하나 점으로 걔를 통해서 움직여지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칭을 저희가 언어로 풀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위 끝 한번 볼까요? 가위 끝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양쪽 끝이다. 정인, 동인, 양쪽 뾰족한 끝, 날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정인, 동인의 안쪽 면, 얘는 날이죠. 가위 끝이라고 하면 여기인데, 자, 날 끝은 어디다? 여기 보시죠. 뭐 잘라지는 면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이야기하는데 피벗 포인트, 고정 나사, 다리, 약지환의 얘 두 개를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엄지환, 엄지 넣고 약지환 어디? 이렇게 보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동인과 연결된 원형의 고리로 엄지를 살짝 끼우는 부분, 엄지환. 정인 연결됐다, 약지환. 왜? 정인은 움직이지 않는 네 개의 손가락 끼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지거리 어디에요? 새끼손가락. 저희 소지 뭔지 알죠? 새끼손가락 걸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 자, 가위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위 종류를 본다고 하면요. 전강가위. 전체적으로 강한 특수강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전강가위라고 하고요. 착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은 특수강으로 돼 있어서요. 날만 특수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강으로 돼 있어서 특수강이어야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수정할 때 조정하기가 쉽다. 착강 가위, 날은 특수강. 그 다음에 커팅 가위는 뭐예요? 두발 커트할 때 그리고 틴닝 가위를 할 때는 어때요? 숱 감소. 자, 가위 종류 전강, 특수강, 착강은 날만 특수강, 커팅은 두발 커트하고 쉐이핑,
틴닝은 숱을 감소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가위의 선택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금 합성된 것은 피하세요. 그리고 네, 양날이 견고하게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위날은 얇고 가볍고 끝으로 갈수록 내곡선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잠금 나사 느슨 빡빡한 거 피해야 되겠죠. 자, 손가락 넣는 구멍이 손가락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하기 편리해야 된다. 자, 가위 손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위 손질 자외선, 석탄, 크레졸스, 프로말, 에탄올 등이 있죠. 자, 사용한 가위는 녹이 슬지 않도록 깨끗하게 제거 기름칠. 네, 이 정도는 맞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레이저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레이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면도날만 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인데 자,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오디너리 레이저와 쉐이핑 레이저라고 되어 있어서요. 오디너리 레이저는요. 그 보호장치 손잡이가 없어요. 오디너리 레이저는. 그래서 얘는 그냥 잘못하다가는 시술하는 시술 작가도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리는 부위가 넓어 시간이 단축이 돼요. 왜냐면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넓은 면을 통해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잘리는 부위가 넓고 시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숙달단 자에게 적당하다. 오디너리 레이저는 손잡이가 없이 그냥 그 날로만 있는 거예요. 자, 쉐이핑 레이저는 날에 보호막이 돼 있어가지고요. 초보자가 하기에는 적합하다. 자, 요 두 가지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오디너리, 숙달된 자, 쉐이핑 레이저는 자, 초보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쉐이핑 레이저 같은 경우는 잘리는 모발이 적게 들어가요. 왜냐면 보호막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 칼날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일직선상, 직선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칼날 교체하는 레이저 형태로 되어 있고 교체하는 내곡선상, 외곡선상 보면 내곡은 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왜곡은 바깥으로 이렇게 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안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힘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아서요. 커트에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내곡선상은. 그리고 왜곡선상 같은 경우는 솜털이나 두발 깎을 때 레이저의 이상적인 형태이다라고 하면 왜곡선상. 자, 요걸 레이저라고 하는데 자 얘가 쭉 피면 손잡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수술 칠 때 잡고 이렇게 치면 좀 자연스러운 이런 레이저 컷 같은 경우는 수치는 게 그냥 틴닝 가위 수술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훨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자, 레이저의 구조와 명칭을 한다라고 하면 자, 헤드, 날, 어깨, 다리, 핸들, 손잡이죠. 소지거리, 잡고 소지거리, 피벗, 아까 가위하고 똑같아요. 힐, 날끝, 블레이드, 도선이라고 해서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레이저 사용 방법인 선택 방법. 자, 날 등과 끝이 서로 평행해야만 된다. 그리고 두께가 균등해야 되겠죠. 그래야 똑같은 사이즈로 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날은 대체로 둥그스름한 곡선으로 일정해야 된다. 자, 솜털 어깨 왜곡선상 요렇게 이상적인 거죠. 바깥으로 볼록한 거. 자, 그 다음에 모발에 물이 충분히 저희는 어찌됐든 간에 커팅을 할 때는 모발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웨트 커트가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2.5에서 5 떨어지는데 자, 테이퍼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모발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테이퍼링은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는 두피, 스트랜드 뿌리는 어디냐면 여기 우리 뿌리, 목은 있는 뿌리에서 2.5에서 5cm 떨어져서 행한다.
그러면 테이퍼링은 뭐냐면 숱을 쳐서 머리를 가볍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레이저를 날 앞쪽을 향하게 사용한다. 이 정도는 그냥 보시면 되시고 4번 레이저 손질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질이 금속이므로 꼭 소독해야 되겠죠. 어디에 크레졸수, 자외선 소독기, 자비 소독, 뭐 이런 부분, 보다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고, 자, 녹슬지 않도록 기름칠, 가위나 레이저 같은 경우는 기름칠로 보관을 해야 된다. 자, 나오네요. 석탄산수, 크레졸수, 포르말린수, 에탄올 사용해서 소독해라. 거의 보통 저희는 70% 에탄올, 70% 알코올을 사용한다고 하면 웬만한 도구들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이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론. 자, 구조와 명칭을 본다고 하면, 자, 볼까요? 우리 푸롱. 우리 이거 볼까? 우리 친구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둥근 고데기. 네, 둥근 고데기는 잡아서 이 머리를 둥근 곳에다 말아서, 네, 하는 걸, 그럼 푸롱. 푸롱이면 뭐예요? 열이 전달이 돼서 감았을 때 웨이브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푸롱은 로드라고도 하는데 저희 이거 푸롱 이거는 저희가 우리가 펌하는 로드하고 똑같아요. 둥글게 말아야 웨이브가 둥글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루브 홈이 있는 부분. 자, 그루브 뚜껑이에요. 얘를 눌러주는, 얘가 감아서 웨이브가 됐다면 이거를 그루브는 이렇게 감싸주는. 우리 야구 글러브 뭐 이런 거 있죠. 똑같이 이렇게 뚜껑 역할을 해주는 걸 그루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핸들은 뭐예요? 손잡이 부분을 말하겠죠. 자, 아이론 요거 뭐 많이 나와요. 아이론. 자, 적정 온도는 120에서 140도씨이고 회전의 각은 45도, 120에서 140도씨 그 이상이면은 우리 그 머리카락 모발을 되게 손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론을 줄 때는 홈이 있는 그루브는 아래쪽, 프롱은 위쪽 향하도록 해서요. 위 손잡이는 오른손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론 칠 때 홈이 있는 그루브는 아래쪽으로 오래요. 얘가 아래쪽,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이면 자, 잡았을 때 어떻게 여기는 4개의 손가락, 여기는 엄지손가락이 되겠죠? 그리고 온도가 과열됐을 때는 핸들의 한쪽으로 회전시켜 온도를 식히세요. 그리고 자, 바깥마름, 겉마름, 안쪽 마름은 앞마름인데요. 자, 겉마름이라고 하면 푸롱이 위쪽, 그루브는 아래 방향이래요. 자, 푸롱 위쪽, 그루브가 아래 방향이래요. 그랬을 때는 얘가 들어갈 때는 겉마름이 되는 거고요. 반대일 경우에는 자, 앞마름인데, 그루브가 위쪽, 그 다음에 푸롱은 아래 방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안쪽으로 만다. 그러니까 푸롱은 우리가 로트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겉마름, 아래로 가게 되면 앞마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과열 여부 알아보기 위해서요. 신문지 같은 얇은 종이에 데워보는 거 방법. 근데 보통 저희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코 이런데 여기 연약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열 온도를 체크를 하죠. 냄새를 맡아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문지 같은 얇은 종이에다가 사용하시는 거 좋고. 자, 아이론의 선택 방법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프롬 그루브 수평이어야 되겠죠. 접촉면이 부드러워야 모발, 열에 더 접착하는 그 부분이 부드러워야 손상을 덜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부드러워야 부드러운 면으로 매끄럽게 웨이브가 나오게 되겠죠. 자, 프롬과 핸들의 길이가 대체로 균등하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손잡이 개폐 동작이 부드러워야 된다.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단단한 강질의 쇠나 최상위 재질로 발열 절연 상태가 좋아야 돼요. 발열. 어디는 군데군데 이게 강질이나 쇠나 최상급 재질이 아니어서 이게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거나 절연 상태는 뭐라고 하냐면, 모발이 이게 절연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아예 그냥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뜨겁지 않고 이러거나 그리고 모발이 얘는 이렇게 그 끊어지거나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쇠로 연결돼 있어 얘가 발열이다 그러면 그 여기서 여기까지가 발열이 되는 로트 부분이다, 프롱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열이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클리퍼를 보도록 할게요. 클리퍼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바리깡. 바리깡이라고 부르죠. 남자분들 커트 이렇게 마무리 할 때. 가위 레이저 마찬가지로 모발 자르고 정돈한대요. 짧은 모발 컷, 남성 커트 할 때 한답니다. 자, 클리핑이라고 한다면요. 네, 클리퍼를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여기 끝부분으로 세로로 세워서 예, 이게 뭐 모발이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모발이 이렇게 뒤에 머리가 있으면 얘를 클리퍼를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여기 톱니바퀴 같은 이런 가위 날이 있죠. 자, 얘를요 쭉 대면요, 네, 그대로 이렇게 세로로 단절 이게 커트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클리핑. 클리퍼로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쭉 자르게 되면 그대로 근데 거기서 잘리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커트를 말하고요. 싱글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만약에 브러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싱글링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해서 빗살 위로 점차 이렇게 클리퍼라고 한다면 클리퍼로 내놓고 여기 빗 브러쉬 겉을 훑는 거예요. 그럼 내가 브러쉬를 가까이 두 발에 가까이 된다고 하면 짧게 잘리는 거고 조금 더 0.1cm든 0.5든 여기 돼서 이렇게 긁어대는 그거를 싱글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클리핑 어떻게 새로 세워서 우측 좌측 쓸어내는 커트 방법인 것이고요. 자, 싱글링은 자, 클리핑, 싱글링 어디서 나와요? 클리퍼 내용에 그러니까 클리퍼 아파트라는 곳에 클리핑, 싱글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남성 커트 시에 많이 사용된다. 그 잘린 면이 균일하게 울퉁불퉁하지 않게 잘리기 위해서 그 브러쉬를 대서 하는 거. 자, 그걸 싱글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기타 미용 도구는 뭐냐? 자, 컬 고정 웨이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클립, 한다고 하면, 자, 헤어핀, 보비핀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핀이죠. 자, 싱글 프롱 클립, 더블 프롱 클립,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저도 착용을 했지만, 올림머리나 업스타일 할 때, 디자인 연출해주는 잡고 있는 그런 프롬 클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개냐 얘가 두 개짜리냐 하는 거에 더블과 싱글과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덕빌 클립이라고 하고 우리가 클립 다 눈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고 다 보는 거죠. 악어핀 같은 이런 덕빌 클립이라고 용어만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 거 실핀이라고 하지 우리가 보비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컬링 로트는 로트가 뭐예요? 로트 웨이브를 할 때 쓰는 컬은 뭐예요? 웨이브죠. 펌. 로트 형태라서 콜드 웨이브, 히트 웨이브는요. 콜드 웨이브는 열을 주지 않아요. 우리 흔히 하는 1번 펌, 콜드 웨이브. 히트 웨이브는 뭐예요? 열 펌. 네. 그 다음에 롤러 같은 경우는요. 헤어 세팅할 때 사용하는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것들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용 기구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용 기구를 보도록 하면 자, 미용 기구를 본다고 하면 샴푸, 도기, 소독기, 두발 용기, 미용 의자, 컵 등을 속하는데 샴푸, 뭐 도기 알고 있으시죠? 자, 소독기는 자외선 멸균 소독기 기구들은 30분 정도 뜨겁지 않게 그래서 미용 도구는 늘 어떻게 소독하고 보관할 때 자, 그 다음에 미용기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통 보면은 넓은 의미는 도구지만 얘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구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것처럼 뭐
드라이어, 스티머, 고주파, 적외선, 자외선, 히팅기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드라이어. 블로우 타입은 어때? 일반 헤어 드라이기 우리 바람을 일으켜서 하는 거. 자, 에어 웨이빙. 얘는 뒤에 글이 나오겠지만 자, 요거를 에어 웨이빙 스타일의 드라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브러쉬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탠드 후드 타입. 뭐다? 스탠드 후드 타입이다. 그래서 스탠드 세워서 후드 뒤에서 바람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티머를 보도록 할까요? 스티머 왜 필요할까요? 네. 모발의 근육 이완. 모발이 두피의 근육이 이완이 돼야 저희가 그 모발의 부드러움으로 인해서 약액의 침투를 촉진시키는데 이제는 그 두피가 너무 긴장되어 있으면 내 모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헤어 스티머. 자, 그 다음에 펌 할 때 염색, 탈색 트리트먼트, 스캘프 트리트먼트. 스캘프 트리트먼트가 뭐냐면 두피 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피가 스캘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씩 다르지만 10에서 15분 정도 사용하세요. 스티머는. 그리고 뭐 등등. 자, 히팅 캡. 저희 아까 그림 보셨죠? 쉬워서 히팅 캡. 그래서 두피 손질할 때나 그 다음에 또그 콜드액 시술할 때나 어쨌든 크림에 열을 가해서 침투가 골고루 되게끔 퍼지게끔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고주파 미안기. 이거는 거의 보통 보면은 피부에 직접 대서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피 관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주파수가 높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요. 재생 역할이나 아니면 이 살균 효과를 줘가지고요. 피부로 전달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뭐 두피 관리할 때나 피부 관리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갈바닉. 자, 갈바닉 같은 경우도 제가 두피 관리할 때 왜 우리 보통 갈바닉 홈쇼핑에서 피부 이렇게 홈케어용으로 그렇죠. 어떻게 피부 탄력을 주고 얘네들은요. 내가 그 좋은 영양 성분을 침투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깊게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얘는 갈바닉과 고주파의 차이는 갈바닉은 매우 낮은 전압 직류를 사용하고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얘는 높은 전압에 얘는 직류가 아니고 교류를 사용을 해요. 네,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적외선 뭔지 알죠? 얘는 온열작용 준다. 그래서 따뜻하게끔 해주고 신진대사 혈액순환 확장. 네. 그래서 이렇게 근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저희 자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기기 때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뤄야 되는데 저희 자외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살균 소독 효과가 크고 비타민 D 생성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피부에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자, 자외선을 조사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비타민 D나 살균 소독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지만 시술자와 그 고객은 아이패드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단파장은 200에서 290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UVC는요, 살균 작용. 그 다음에 중파장은요, 얘는 중간 파장이에요. 홍반, 일광 화상, 일광 화상은 뭐예요? 자외선을 우리가 해수욕장을 갔을 때 자외선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뿔겋게 일어나가지고 너무 따갑고 가렵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파장은요, 깊게 들어와요, 자외선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색소 침착 잔주름, 그리고 탄력까지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선텐의 반응, 얘는 바로 그을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위해서 우리가 자외선 소독기다라고 하면 뭐예요? UVC를 사용을 해가지고 네, 살균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 미용 도구, 미용 안전기기, 뭐 미용기기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거지 그 외로 너무나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우리가 시술자가 사용하기 편하고 효과가 좋게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고 손쉽게 쓰기에 적당하게 나온 기기나 도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 전문가들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응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미용 이론의 미용 도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후에 적중 예상 문제 풀이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자세히 그리고 미용 도구들은 사실 나오는 빈도수가 그닥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지수 잘 찾아갈 수 있게끔 암기 또 인지, 인식 네,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